어느 것을 살까? 큰 거. 잠깐!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가격이랑 양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안녕하세요. 명동여중 친구들. 오늘도 수학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모였을 때는 더 재미난 수업들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날을 우리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도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시고 학습지에 잘 정리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내용은 닮은 도형의 닮은 비와 부피의 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넓이의 비였죠? 이번엔 부피의 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226쪽 그리고 227쪽에 대해서 보일 거고요. 그리고 7차식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그려보았습니다. 잘 보시면 가나다 3개의 입체 도형이 있죠. 얘네들은 모두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 명칭 아시죠? 여기가 가로, 이쪽이 세로, 이쪽이 높이라는 거 아시죠?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길이가 같은 게 정육면체입니다. 자, 가는 모든 변의 길이가 얼마? 1. 나는 모든 변의 길이가 2. 다는 모든 변의 길이가 3으로 되어 있는 입체 도형 이어서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한 변의 길이는 가는 1, 나는 2, 다는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부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피는 어떻게 구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구했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부피였습니다. 그렇다면 1번의 부피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3이라고 쓸 뻔했어요. 자, 그럼 2번은요. 가로가 2, 세로가 2, 높이도 2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이 되겠네요. 3번 볼까요? 다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돼야 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3, 3은 9, 9, 3에 27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닮은 비와 부피의 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그 밑에 표에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닮은 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비는 변의 길이의 비를 닮은 비로 쓴다. 그렇다면 가 대 나는 뭐가 돼요? 1 대 2. 근데 부피의 비는 어떻습니까? 부피의 비는 여기는 부피가 1, 이쪽은 부피가 8, 1 대 8이네요. 가 대 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비는 1 대 3. 근데 부피의 비는 어때요? 여기 부피는 1, 이쪽 부피는 27이 돼요. 자, 나 대 다를 보도록 할게요. 닮은 비는 2 대 3인데 부피의 비 볼까요? 여기는 8, 이쪽은 27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부피라는 것 자체가 가로, 세로, 높이 3개의 성분을 곱하는 거다 보니까 비도 몇 배가 될 거다? 3번을 곱한, 그러니까 똑같은 걸 3번 곱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1이지만 실제로 뭐예요? 1 세제곱한 거예요. 2가 8이 된 건 2를 세제곱한 거. 1이 1 된 것도 1을 세제곱한 거, 3이 27 되는 거, 3을 세제곱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2가 8 된 것도 2 세제곱, 3이 27 되는 것도 3 세제곱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닮은 비를 몇 제곱하면? 세제곱하면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세제곱하면 무엇이 된다? 부피의 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특정한 정육면체를 가지고 숫자를 알아본 거고요. 우리는 증명을 해야 부피의 비가 세제곱이다라는 사실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증명 내용이 학습지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닮은 도형 2개를 그려보았습니다. 닮은 비가 M 대 N인 2개의 입체 도형 P, Q를 가지고 와 봤을 때 이 둘의 닮은 비와 부피의 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한번 부피를 공식처럼 적어보면, 문자를 이용해서 적어보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참고로 요 밑에다가 건널비를 한 개 더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하시는 분들 요 사이즈 잘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피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Q가 아니라 P죠. P의 부피. 자, P는요, 왼쪽에 있는 거죠? 가로가 얼마? MA. 세로는 얼마? MB. 높이는 얼마? MC예요. 요 세 개를 곱해주는 게 P의 부피가 되겠죠? 그럼 얘 곱해주시면 M이 3개니까 M 세제곱, 그리고 A, B, C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Q의 부피. Q는 가로가 얼마예요? NA. 세로는 얼마예요? NB. 높이는 얼마죠? NC. 곱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N이 3개니까 세제곱 A, B, C가 되겠다. 이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형광등 저 안쪽을 가려야 돼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Q의 부피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예. 열악한 상황이라 이해를 해주시기를. 조명도 사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지금 되게 은박지를 깔고 싶은 반사판 있죠. 깔고 싶은 심정인데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제 부피의 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M 세제곱 A, B, C 대 N 세제곱 A, B, C가 부피의 비가 되겠고, 그럼 A, B, C, A, B, C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남는 건 뭐예요? M 세제곱 대 N 세제곱만 남게 되더라. 그래서 부피의 비는 뭐가 된다? 닮은 비의 세제곱이 되더라 라는 사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입체 도형에는 구할 수 있는 데이터가 2개예요. 하나는 부피를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건널비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입체 도형에서의 건널비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널비여도 넓이의 비라는 거. 그렇다면 건널비면은 모르겠네가 아니라 넓이의 비니까 뭐다? 제곱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P의 건널비하고 Q의 건널비를 구해볼 건데요. 잠깐 도형을 좀 볼게요. 얘는 직육면체죠? 직육면체에서 건널비 어떻게 구했는지 혹시 아세요? 얘는 요 앞면과 저 뒤쪽에 있는 면이 합동이고요. 위에 면과 밑에 있는 면이 합동이고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면이 합동이에요. 즉, 요 넓이가 몇 개? 2개. 그리고 요 옆에 벽 쪽 보이시죠? 여기에 요 넓이가 몇 개? 2개. 그리고 요 앞쪽 면에 있는 요 넓이가 몇 개? 2개가 있어요. 위에 아래가 녹색, 왼쪽 오른쪽 파란색, 앞에 뒤에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밑바닥 면은요, MA 곱하기 MB예요. 옆면은요, MB 곱하기 MC예요. 위에 면은 아랫면, 앞면이 MA 곱하기 MC가 되겠네요. 이런 걸 다 더하였는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으니까. 자,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서 요거 조금만 내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 M제곱, M제곱, M제곱이 다 똑같이 있죠. 앞으로 빼줄 겁니다. 그럼 2 곱하기 M제곱, 그리고 여기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AC 요렇게 남아요. 여기서 여기 정리 혹시 안 되세요? 안 되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M이 2개, 오해하지 마세요. M이 2개, 여기도 M이 2개, 이쪽도 M 2개. 그래서 M 2개를 앞으로 빼내서 M제곱. 남는 거 적어준 거예요. AB, BC, AC 이렇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엔 Q의 건널비. Q의 건널비 마찬가지로 NA 곱하기 NB, 그리고 NB 곱하기 NC
그리고 NA 곱하기 NC 이런 게 모두 이렇게 더한 게 몇 세트? 2세트 있다고요. 그쵸? 그럼 여기도 정리를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N이 2개, N 2번, N 2번 곱해져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2 곱하기 N 제곱 가로 열고 남는 거 AB, 남는 거 BC, 남는 거 A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적어봤어요. 자, 그럼 P의 건널비하고 Q의 건널비하고 요 밑에 공간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건널비의 B 어디다 쓸까요? 이제 여기다 쓰고 이쪽에 또 밑에는 딴 거 쓸 거니까 여기 밑이 아니라 여러분들 요 내용 밑으로 쭉 이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 정리를 해주시면 P의 건널비 대 Q의 건널비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2m제곱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대 2n제곱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공통된 게 있죠? 뭐가 공통이에요? 2 공통. AB, BC, CA, AB, BC, CA 공통. 남는 건 뭐다? m제곱 대 n제곱이 돼요. 그래서 건널비를 실제로 구한 다음에 비를 적어봤지만 건널비도 뭐다? 넓이다. 그래서 넓이의 랑의 비를 따르기 때문에 닮은 비와 넓이의 비는 뭐다? 제곱이다라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내용은 요 밑에 적으셔야 되고 선생님은 이 도형 바로 밑에다가 이제 오늘 거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의 정리입니다. 닮은 비가 M 대 N인 입체 도형에서 부피의 비는 뭐가 된다?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된다. 그리고 건널비의 비는 건널비 입체 도형이어도 얘는 무엇이니까? 넓이니까 무엇을 따라간다? 넓이의 비를 따라간다. 그래서 N 제곱 대 N 제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따가 오늘 그 문제지에 건널비 얘기 나올 거거든요. 건널비가 나오면 제곱의 비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닮은 비와 부피의 비 어떤 관계에 있다? 세제곱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지에다 정리한 내용 적어보도록 할게요. 닮은 입체도형의 부피의 비, 닮은 두 입체도형의 부피의 비는 닮은 비의 무엇과 같다? 세제곱과 같다. 즉,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부피의 비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다 라고 적어주시고 그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주실래요? 건널비의 비는 m 제곱 대 n 제곱이다. 요거까지 추가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22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도형이 있죠? 그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이런 그림의 두 개의 사각뿔은 서로 닮은 도형이다. 두 사각뿔의 닮은 비는 어떻게 되죠? 닮은 비는 도형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된다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6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9니까 6대 9라고 안 쓰고 얘를 더 간단하게 줄여서 3, 2, 6, 3, 3은 9. 그래서 닮은 비는 뭐가 돼요? 2대 3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닮은 비가 2대 3이므로 부피의 비는 뭐가 될까요? 이제 요걸 제곱하면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죠. 2를 3번 곱하면 2의 세제곱은 8이고요. 3을 세제곱하면 뭐가 돼요? 27이 됩니다. 조심할 게 이거 3의 세제곱인데 3의 세제곱이 간혹가다 3 곱하기 3이 되셔가지고 9로 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집중해서 더 신경 써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닮은 비에서 부피의 비는 세제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함께 풀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밑에 있는 함께 풀기 문제입니다. 여기 두 개의 닮음인 무엇이 있어요? 삼각기둥이 놓여져 있죠. 두 개의 삼각기둥은 PQ는 닮은 도형이고요. P를 보시면 높이가 얼마냐면은 12, Q는 높이가 얼마냐면은
네, 20으로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P의 부피가 135일 때 Q의 부피는 일단 먼저 뭐부터 구하자? 닮은 비부터 구하자. 닮은 비는 12대 20이죠? 네, 12대 20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12세제곱, 20세제곱 할 거예요? 아니죠. 닮은 비는 항상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가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약분을 해볼게요. 4로 약분하시면 4, 3, 12, 4, 5, 20 해서 닮은 비는 얼마다? 3대 5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닮은 비가 3대 5니까 두 번째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부피의 비를 구할 수 있다. 부피의 비는 3의 세제곱 대 5의 세제곱이 되더라. 3의 세제곱은 아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얼마였죠? 27 대 5의 세제곱은 5 곱하기 5 곱하기 5. 5 곱하기 5는 25. 25 곱하기 5는 12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부피를 구하시면 부피. 자, P의 부피가 135, Q의 부피는 모르니까 그냥 Q라고 쓸게요. 얘는 27 대 1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없앨 거 없애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두 개 약분이 될까요? 얼마로 되죠? 얼마? 5로 되시죠? 여기다 5를 곱하면 5, 7에 35, 5, 20, 135가 되니까 여기가 5로 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 Q고 이렇게 곱하면 5 곱하기 125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5 곱하기 125는 연습장 125 곱하기 5는 5, 5, 25, 5, 22, 5, 1은 6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절차는요. 먼저 닮은 비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닮은 비를 세제곱해서 부피의 비를 구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비례식 세워서 부피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여기 3개의 그릇이 있어요. 3개의 그릇. 오른쪽 그림에서 세 용기 A, B, C는 닮은 도형이며 A와 B의 닮은 비는 2대 3, B와 C의 닮은 비는 3대 4이다. A의 용량이 200ml일 때 다른 두 용기의 용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모양은 같은데 사이즈가 다른 이런 그릇들, 뭐 우리 락앤락이라든지 혹은 기타 이렇게 용기들을 많이 접해 봤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3개의 용기의 부피를 구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A 대 B는 2대 3이다라는 닮은 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A의 부피를 이용해서 B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부피의 비를 구해볼 건데 A 대 B의 부피의 비는 어떻게 구해질까요? 2대 3이니까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예요? 8 대 27이 됩니다. 그렇다면 A의 부피가 200이라고 했으니까요. 200 대 B의 부피는 8 대 27.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8하고 200하고 약분이 되나요? 자, 2, 4, 2, 8. 여기가 4, 5, 20이 되고 한 번 더 약분 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항의 곱은 B, 외항의 곱은 200 곱하기 200이 아니죠. 25 곱하기 27 해주시면 연습장 25 곱하기 27 하시면 7, 5, 35, 7, 2, 14, 175, 2, 5, 10, 2, 4, 50 더해주니까 675가 되겠네요. B는 675ml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방법이에요. 전 자리가 없어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B 대 C는 3 대 4니까 부피의 비는요.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3의 세제곱은 얼마죠? 3, 3은 9, 9, 3은 27 대 4의 세제곱은 얼마겠어요? 4, 4, 16에 4를 또 곱하니까 4, 6에 24, 4, 1은 4, 64가 돼요. 자, 그렇다면 색을 B를 이제 끌고 와서 세워 보셔야 되니까요. B가 675 대 C는 27 대
64가 되고 약분을 좀 한번 해볼까요? 27하고 675하고 약분이 되나요? 될까? 3 일단 되네요. 3, 9, 27. 여기가 3, 2, 6, 3, 2, 6, 3, 5, 15. 9로도 약분이 되겠네요. 9, 1, 9. 여기는 얼마냐면은 9, 2, 18, 45, 9, 5, 45, 25로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C는 64 곱하기 25를 해야 돼요. 여기는 1이니까 C, 이쪽은 외항에 곱하시면 연습장 25 곱하기 64, 4, 5, 20, 4, 2, 8, 10. 그러면 6, 5, 30, 6, 2, 12, 115 더해주시면 1600. 그래서 여기는 1600ml가 되겠습니다. B는 675ml, C는 1600ml 이렇게 되겠네요. 닮은 비의 세제곱이 부피의 비라는 걸 이용해서 하나씩 차분히 풀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숫자가 좀 이제 커질 거예요. 세제곱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숫자를 약분을 시킬 때 어떤 게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이렇게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여기 음료수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음료수 용기의 건널비는 80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료수 도형과 닮은 도형이면서 건널비가 320제곱센티미터인 음료수 용기를 만들려고 한대요. 1번, 두 음료수 용기의 닮은 비를 구하시오. 자,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건 지금 뭐예요? 건널비의 비죠.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건 넓이의 비예요. 건널비의 비. 그럼 몇 대 몇? 80대 320이요. 얘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얘는 20으로 나누면 4. 20으로 나누면 2일은 2, 6, 12. 4로 나누면 4일은 4, 4, 46. 건널비의 비가 1대 4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약분 가능하네요. 80. 네, 1대 4입니다. 선생님이 약간 무식하게 갔어요. 자, 그러면 건널비의 비가 1대 4이면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닮은 비를 구할 수 있다. 닮은 비를 제곱한 게 건널비의 비니까 1대 4가 되려면 원래 1은 뭘 제곱해야 1 돼요? 1이에요. 4는 뭘 제곱해야 4가 돼요? 2죠. 그래서 실제 닮은 비는 얼마이다? 1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실 건 이 상태에서 80은 뭐의 제곱이지? 320은 뭐의 제곱이지? 라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얘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신 다음에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로는 모릅니다. 우리 루트 같은 거 안 배웠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닮은 비를 생각한다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기준 음료수의 가격이 200원이고 요거일 때의 가격이 200원이래요. 200원? 싸네요. 새 용기에 담긴 음료수의 가격이 1,500원이래요. 그랬을 때 가격에 비해 양이 많은 것을 사려고 한다. 어느 음료수를 선택해야 하는가? 자, 조금 판을 지우고 다시 적어봤어요. 닮은 비가 1대 2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음료수는 부피가 있잖아요. 마셔야 되는 물의 양이 들어있는 양은 밀리터일 거고 이런 건 다 부피의 개념이니까 닮은 비가 1대 2일 때 무엇을 찾는다? 부피의 비를 찾으셔야겠죠. 부피의 비는 1의 세제곱 대 2의 세제곱이니까 1대 8이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1일 때의 가격이 지금 현재 200원인 거고 요 두 번째 가격이 1,500원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보시면 지금 부피가 8배가 됐기 때문에 처음 용기로 요 부피 양을 마시려면 200원이 몇 개 있어야 돼요? 8개 있어야 돼요. 2, 8에 16. 1,600원이 있어야 처음 용기로 우리가 원하는 양의 요 부피의 만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부피의 비가 1대 8이니까 첫 번째 용기로 8개가 있어야 얘랑 같아진다고요.
이해되시죠? 얘 용기가 8개가 있어야 이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양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200원짜리가 8개 필요하니까 처음 용기로 이만큼 양을 먹으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1,600원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실제로 이만큼을 담고 있는 새롭게 만든 새로운 용기, 새 용기는 얼마에 팔고 있어요? 지금 1,500원에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 먹어야 되는 게 낫다? 새로운 용기에 있는 걸 먹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난번 우리 그 피자 이야기랑 비슷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가지고 이렇게 또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닮음 도형의 닮음비와 부피의 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올려놓은 문제지 보시고 4문제가 들어있을 겁니다. 기초 하나, 기본 2개, 심한 문제 하나. 잘 풀어서 우리 학습지에다가 답을 적은 다음에 올려주시고요.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그럼 그거 보고 선생님이 밑에다가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소통하는 걸로 해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드디어 나옵니다. 중3 때 배워야 했던 건데 중2로 내려왔고 완전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다루지는 못해요. 좀 제한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다룰 텐데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가격이랑 양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그렇다면 아이스크림이 담겨진 이 2개의 통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두 용기는 모양이 같고 크기만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작은 용기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면 이 큰 용기가 되니까 두 용기는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닮은 비는 얼마일까요? 닮은 비는 대응하는 두 길이의 비니까 각각의 높이를 재어볼까요? 각각 높이가 12cm, 18cm네요. 그러니까 닮은 비는 2대3. 그런데 가격은 각각 1,600원과 6,000원이니까 가격의 비는 4대15가 되네요. 그렇다면 어느 것을 사야 더 이익일까요? 두 아이스크림은 닮은 비가 2대3인 입체 도형이므로 부피의 비는 8대27. 그렇지. 그런데 가격의 비는 1,600원 대 6,000원. 두 아이스크림은 닮은 비가 2대3인 입체 도형이므로 부피의 비는 8대27. 그렇지. 그런데 가격비는 1,600원 대 6,000원, 즉 4대15. 비교를 위해서 8대30으로 바꾸어서 부피비와 가격비를 비교해보면 작은 아이스크림에서 큰 아이스크림으로 부피는 8분의 27만큼 커졌는데 가격은 8분의 30만큼 비싸네요. 부피가 늘어난 비율보다 가격이 올라간 비율이 더 크네요. 결국 어느 것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작은 것. 맞았어요. 맛있게 먹어요. 크다고 무조건 이익은 아니라는 거. 이제부터는 닮은 비와 부피의 비를 이용해 잘 따져보고 사세요.